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예제 시리즈 닥터피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알고리즘은 K-니어리스트 네이버, KNN과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로널드 피셔경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KNN과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알고리즘 주제인 KNN과 나이브 베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빅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부탁해요. 오케이, 땡큐, 로버트. 안녕하세요. AI 조교 빅토리아입니다. 알고리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즈 분석과 나이브 베이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 예제를 통해 KNN과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도 알고리즘은 범주형 분류 분석, 즉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류 분석에 대해 잠깐 복습해 보면 분류 분석은 종속 변수 y-값이 범주형 또는 이선형 클래스인 경우에 대한 예측 모델링입니다. 정답을 기초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KNN은 K-니어리스트 네이버즈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K개의 최근접 이웃을 이용하여 분류나 회귀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과 교용하는 사람들로 어림잡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분류 예측인 경우 다수결에 의해 클래스 값을 결정하고 회귀값인 경우 평균이나 중앙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KNN 클래시피케이션은 예측하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트레인 데이터의 Y값들을 종합하여 가장 많은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K값이 작으면 진보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며 K값이 커질수록 보수적인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KNN은 분류와 예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시나리오에서는 분류 문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래프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포인트가 있다고 할 때 이 포인트는 어떤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유력할까요? KNN은 이 초록색 포인트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많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K를 몇으로 하느냐는 분석가의 선택이 됩니다. 진보적이라면 K는 작을 것이고 보수적이라면 K가 클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K가 3인 경우 삼각형으로 분류될 것이 K가 5인 경우 사각형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 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리의 기준을 어떤 것을 쓰느냐가 KNN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2개인 경우는 과반수 의결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우리 브라이틱스에서는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KNN 함수로 KNN 클래시피케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즈 옵션에서 넘버 오브 네이버즈로 K 값을 지정하고 민코우스키 익스포넌트로 거리 기준을 지정합니다. KNN의 장점은 적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정한 크기의 샘플이 주어지면 분류 성능도 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적절한 K값의 경우 오버피팅 또는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고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지역 구조에 민감하다는 것도 단점 중의 하나이니 이 점은 분석 시에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리 계산에 종종 사용되는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림에서 왜 정교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교화 이전의 왼쪽 그래프는 X1 변수에 대한 변별력이 없습니다. 하여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교화를 수행한 이후에 오른쪽 그래프는 X1 변수와 X2 변수가 균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KNN 알고리즘도 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K값에 따른 계산 시간과 성능입니다. K값이 계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능은 K값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정한 값에서 최적이 되는데 그래프에서는 7이 최적이네요. 다음은 나이브 베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스팸 메일 필터, 텍스트 분류,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지도학습 분류 기법으로 베이지 정리에 기반을 두며 가장 확률이 높은 곳으로 단순 분류합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각 데이터는 결과값으로 라지 K개의 클래스 중 하나의 클래스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 벡터가 발생할 확률 Px는 전확률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데이터 벡터의 조건부 하에서 클래스가 K일 확률은 베이지 정리로 수식과 같이 구해집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K개의 클래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모두 구한 후 이들 중에 확률이 가장 큰 클래스를 예측값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베이지 정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머스 베이지 목사가 개념을 정리했고 이후 1812년에 프랑스의 수학자인 라플라스가 수식화한 것으로 최초의 개념을 고안한 베이지의 이름을 따서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전에 프라이어 함수로 정의되는데 이 확률은 관측치가 계속 발견됨으로써 귀납적인 사후 확률은 파스티리어 함수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B라는 데이터 이벤트는 클래스 A1과 클래스 A2에서 발생하는데 클래스 A1에서 데이터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오른쪽 베이지 정리의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1. 간단하고 빠르며 정확한 모델입니다. 알고리즘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작으며 따라서 빠릅니다. 2. 노이즈, 아웃라이어, 결칙치에 대한 강건성이 있습니다. 3.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아도 됩니다. 반면 나이브 베이지의 단점은 피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의 예시입니다. 10명의 사람을 순서대로 소팅하였을 때 170 미만인 사람이 5, 170 이상인 사람이 5이었으며 이때 170 이상인 사람 중에 여성은 1명이었습니다. 이 훈련 데이터를 기초로 170 이상인 사람의 성별을 나이브 베이지로 예측합니다. 여성이면서 170 이상일 확률 0.1과 남성이면서 170 이상일 확률 0.4를 비교하면 0.4가 0.1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성별 예측값은 남성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롤러가 닥터 피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너 AI 롤러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닥터 피셔 시나리오는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F분포 통계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로널드 피셔 경입니다. 피셔 경은 열정적인 탐구욕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는데 아이리스, 즉 붓꽃에 대한 연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셔 경은 아들과 함께 센티미터 자를 가지고 3가지 종류의 붓꽃에 대해 꽃잎의 길이 너비,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 너비에 대해 측정했습니다. 피셔 경은 생각하기를 붓꽃의 길이 너비 데이터를 가지고 붓꽃의 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혹은 품종별로 길이 너비 데이터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셔 경의 아이디어는 아이리스의 품종에 따라 길이, 너비의 고유한 특성값이 있고 이 특성값을 기초로 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리스의 길이, 너비 데이터만 가지고 아이리스의 품종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피셔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로널드 피셔경은 영국의 수학자 및 통계학자이며 유전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통계학에서는 가설과 검증에 사용되는 p-value의 개념을 창시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유의 수준 5%의 확률을 처음 사용한 분입니다. 분선 분석한 오버를 개발했고 여기서 사용되는 F분포도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피시아 프린서플과 섹시성 가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 목표는 아이리스의 길이 너비 데이터를 기초로 품종을 예측해내는 것입니다. 아이리스의 품종별로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품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직접 측정하여 정리한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 브라이틱스에는 샘플 아이리스로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품종은 시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의 세 가지이며 측정값은 꽃받침의 길이 너비, 세플, 랭스위스, 꽃잎의 길이 너비, 페탈, 랭스위스입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프로파일도 분석하고 페어플롯으로 전반적인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이후 모델 구축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합니다. 품종 스피시즈를 종속 변수 y로 사용하여 분류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측정값인 세플, 랭스위스, 페탈, 랭스위스를 피처 밸류즈로 사용하며 분석 모델로는 KNN 나이브 베이즈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봅니다. 이는 새로운 측정 데이터 값을 통해 품종을 예측하는 것으로 세플, 랭스위스, 페탈, 랭스위스, 컵시 각각 5.8, 3.2, 2.2, 1.5인 경우의 품종을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 KNN 나이브 베이즈 디시전 트리로 예측하고 이 결과들을 안상분하여 최종 예측해봅니다. 과연 어떤 품종으로 예측했을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나와주세요.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세팔랭스, 세팔윗, 페탈랭스, 페탈위스, 그리고 스피시스로 되어 있고요. 150개의 데이터입니다. 자,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테이블로 프로필을 보고요. 베리어블 같은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 플롯으로 한번 봤습니다. 페어 플롯 봤더니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스캐터 플롯이 나와 있습니다. 그룹 바이로 한번 해볼까요? 스피시즈 하고 런 버튼 클릭합니다. 자, 종별로 따로 히스토그램을 그렸고요. 자, 그러면 그룹 바이를 빼고 이번엔 칼라 바이를 스피시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 바이를 했더니 이렇게 한 그래프에서 분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뾰족하게 나왔네요. 세토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데이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프레임 레이쇼, 테스트 레이쇼로 해서 8대2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재현성을 주기 위해서 시드는 1, 2를 넣었습니다. 자, 런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해서 종별로 똑같은 개수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0개의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120개의 트레인 데이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나이브 베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로 트레인을 합니다. 자, 트레인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처 칼럼으로 4개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브 베이즈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블 컬럼은 스피시즈고요. 우리가 스피시즈를 알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프리딕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했고요. 모델은 나이브 베이즈 트레인을 사용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디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했더니 오른쪽과 같이 나왔습니다. 스피시즈가 있고 프리딕션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퍼펙트하게 맞춘 것 같네요. 자, 이벨루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벨루에이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평가를 했더니 퍼펙트하지 않았네요. 하나가 틀렸네요. 이렇게 실제로 버지니카인 거를 버시칼라로 예측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틀려서 애큐러시가 0.96667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KNN, K Nearest Neighbor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컬럼 같고요. 4개 측정 데이터고 레이블 컬럼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스피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네이버즈는 9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도 잡았다가 뭐 4도 잡았다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9로 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9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valuate K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의 경우는 자, 이렇게 트레인 테이블과 테스트 테이블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인 테이블을 레퍼런스로 보고 이 테스트 테이블에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KNN은 트레인과 프리딕트가 따로 있지 않고 한 번에 있습니다. 자, 이벨렛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10개, 10개에서 퍼펙트하게 애큐러시가 1.0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스피시즈 프리딕션입니다. 모두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5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5로 한번 해볼까요? 자, 번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aluate KNN 해보겠습니다. 자, 5개로 했더니 여기 또 하나가 틀렸네요. 버지니카인 것을 버시칼라로 잘못 체크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여기네요. 29번째 29번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29로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잘못 판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시전 트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한번 돌려봅니다. 자, 피처 컬럼 같고요. 레이블 컬럼 스피시즈입니다.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3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3, 5, 7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3으로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트를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벨루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예측값과 정답 스피시즈가 여기 있고요. 여기 하나 틀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시칼라가 하나 틀렸죠. 어떻게 틀렸나요? 29번째 데이터가 틀렸네요. 자, 아까 KNN도 5개를 했을 때 29번째 데이터가 틀렸던 것 같은데 같은 결과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세팔랭스 5.8, 세파리스 3.2, 페탈랭스 2.2, 페탈리스 1.5인 이 데이터가 어떤 스피시스로 분류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예측하는 거죠. 저도 정답을 모릅니다. 자, KNN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피처 컬럼 같고요. 스피시스 레이블이고요. 넘버 오브 네이버스를 9로 했네요. 자, 이게 결과가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돌려봤더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리딕션이 세토사로 나왔네요. 그래서 세토사일 확률이 크다. 예, 프로바빌리티 제로. 세토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프로바빌리티 제로는 서픽스 타입을 레이블로 바꿔주면은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프로바빌리티 세토사가
0.888, 거의 90%가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버시칼라의 확률이 있고 버지니칼 확률은 뭐 거의 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토사로 예측을 했습니다. KN은. 자,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든 나이브 베이즈 프리딕트, 나이브 베이즈 트레인 모델을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런해서 돌려보면은요. 자, 이번 프리딕션이 버시칼라로 되어 있네요. 자, 버시칼라로 예측이 됐습니다. 확률이 높진 않네요. 0.439도에서 버시칼라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션 트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션 트리의 경우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세토사로 예측을 했습니다. 세토사 확률이 뭐 거의 1로 나왔네요. 디션 트리라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니까 KNN은 세토사로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는 버시칼라로 했고, 디션 트리는 시토사로 예측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3대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개가 세토사, 하나가 버시칼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토사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앙상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바인드 로우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인드 로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하고 이제 원래의 데이터들을 그림을 그려본 거죠. 합쳐가지고. 자, 새로운 데이터가 이 빨간색 포인트입니다. 자, 세팔렌스, 세파리스 그랬을 때는 여기 이 포인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탈렌스, 페탈리스 할 때는 여기에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가지고 약간 아웃라이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섞여 있네요. 세팔렌스, 페탈리스에서는 섞여 있고 또 세팔렌스하고 페탈렌스로 보니까 이렇게 또 가운데에 나와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것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2대1로 세토사로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뭘로 나왔나요? 자, 예측을 했고요.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결국 이거는 그냥 하는 거네요. 예측을 해서 30개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런 거네요. 30개 예측을 하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예측을 해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뭐가 나왔나요? 세토사가 나왔네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도 세토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 디션 트리에서도 세토사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사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을 뭐 기본적인 모델이니까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K-nearest neighbor, KNN 분석을 했을 때는요. number of neighbors가 9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100%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3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다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나이브 베이즈의 경우에는 30개 중에 하나의 에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도가 96.67%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틀린 것은 26번째 데이터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버지니카를 버시칼라로 잘못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디시전 트리의 경우는 맥스 뎁스를 3으로 했을 때 결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품정을 96.97% 정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역시 또 30개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자, 29번째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카를 버시칼라로 잘못 예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요. KNN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번 경우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KNN이 100%, 나이브 베이지가 96.67%, 그리고 디시전 트리도 96.67%가 나왔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및 결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에 대한 품종을 예측하는 것이었는데요. 세팔 랭스 윗, 페탈 랭스 윗가 5.8, 3.2, 2.2, 1.5인 경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모델을 다 사용했습니다. KNN과 나이브 베이즈,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고요. KNN과 디시전 트리는 세토사로 예측을 했고, 나이브 베이즈는 버시칼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새로운 데이터는 세토사로 판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번외로 XGB로도 해봤는데 세토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을 마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